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인공지능의 컨텐츠 분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방송 쪽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BBC나 NHK 사례도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인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을 방송 분야에 편성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컴캐스트나 넷플릭스 얘기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이 그렇게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방송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방송 쪽 사례를 좀 많이 모아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사례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아서, BBC하고 NHK 얘기를 한 다음에 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이제 준 TV였나요? 그런 스타트업 편성 관련돼서 추천하고 넷플릭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제작이나 방송 전체 그다음에 편성 그다음에 이제 방송하고 광고는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광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광고에 활용한 사례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직관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례인데도 보니까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잘 처음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 제가 이제 노트북에 띄워놓은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를 만드는데 인간 크리에이터하고 인공지능 크리에이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저렇게 로봇을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시각적으로 어쨌든 눈에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실제적으로 그 대결을 이제 해서 누가 만든 게 훨씬 더 잘 만들었냐 이런 대결을 한 이벤트가 2016년도인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되게 이게 오락 프로그램 이제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해도 되는 정도의 아이템 같은데 좀 선정적이죠.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아이디어 대결에서 누가 이기냐.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이제 알파고가 대결하는 그런 대결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사람 대결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알파고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고수, 정말 진짜 고수하고 바둑 분야에, 그리고 이제 바둑이라는 거는 인간 정신에 굉장히 굉장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그런 경기, 그러니까 이 정신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를 두둔 거에 인공지능이 도전을 했고, 인공지능이 이제 제대로 이제 경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제대로 경기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 인공지능 크리에이터, 이제 광고 크리에이터인데 인공지능 학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학습받은 인공지능 크리에이터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컨셉을 낸 거고, 실제로 그 옆에 스태프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광고를 이제 촬영을 사실은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인공지능은 컨셉만 내고, 그 다음에 그 같이 할 때 저 사람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됐다는 거지 사람이 전혀 배제돼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알파고 도전처럼 이렇게 대단한 걸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이게 오락적인 재미 요소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넷플릭스가 그런 혁신성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다 그랬는데, 이 광고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광고 이벤트에 활용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컨셉을 낸 광고하고 촬영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컨셉을 만든 거죠,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광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걸 내서 광고를 한 거하고 이제 똑같은 제품을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더
광고를 잘 만들었냐, 이제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승자를 가리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벤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뭐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영상을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인공지능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그럼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자, 이거는 뭐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인간하고 누가 만든 영상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누가 만든 영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광고를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만들었다. 이제 저 제품을 입에 넣으면 저렇게 날아갈 듯이 뭐 기분 좋다. 뭐 이런 거겠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는 굉장히 정적이죠. 실제로. 아까 광고하고 확연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사실 근데 요 뒤에 게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인간이. 자, 대부분 뭐 좀 맞추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틀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아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건 그게 나와서 막 날아다니는,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거가, 제가 뭐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게 저는 왠지 그냥 인공지능이 했을 것 같고, 저는 정적인 걸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를. 이게 뭐 근데 인공지능이 직접 만든 건 아니니까 컨셉만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그 강아지가 나오는, 강아지가 맞나요? 근데 이건 그게 이제 사람이 아이디어를, 이제 인간 크리에이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촬영한 광고고, 뒤에 이제 그 붓글씨를 쓴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술가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글씨를 쓰는, 굉장히 정적이고,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의 그 느낌? 입에 이제 넣었을 때 입안이 화해지고, 뭐 뭔가 상쾌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번째 게 훨씬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해서 사람이 만든 게 간소한 차이로 이겼다고는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걸 좋아한 거죠, 광고. 그래서 저게 이제 저 당시 일본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접목을 했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 광고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회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그걸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광고 이렇게 대결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사람이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이겼으면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근데 뭐 인공지능이 다 한 건 아니고 컨셉만 낸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대결 자체가 무슨 뭐 굉장히 과학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에 잠깐 화제가 됐지만 뭐 이게 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고에 이런 인공지능의 이미지,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컨셉을 내서 광고를 만들 수도 있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인식을 준 거니까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광고 대행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이런 이제 광고를 찍고 이런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게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 뭐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의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고, 데이터가 잘 이제 쌓이고 그게 돼야 뭐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자기하고 좀 먼 얘기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
와서 내가 지금 인공지능을 이렇게 뭐 활용해서 쓸 수도 있구나. 내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뭐 활용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사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인공지능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컨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컨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다른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문화가 배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사는 거하고 실제 밀접하게 모든 분야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처럼 인공지능을 컨텐츠 분야에서 활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접하면서 인공지능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점점 돈이 돌면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투자만 해가지고 계속 돈만 들어간다, 인공지능을 도입했더니 뭐 이게 무슨 당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돈만 계속 투자해야 되고 뭐 수익은 안 생기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정부도 그렇고 관심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나서서 이런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본인들도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